자, 교재 190쪽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공공재개발 사업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째 보시면은 자, 거기에 줄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하시장군수 등이 납니다.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까지 줄치시고, 자, 갈로 뛰어넘으세요.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공공 시행자에 따른 자,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라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 이하 줄칩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일 것. 자, 두 번째 조건,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전체 연면적 중에 자, 줄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대상 분양분 깔로 떼놓으시고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민간지원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까지 줄쳤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공공 재개발이다 하는 것은 자, 재개발 사업이 앞에서 우리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오래된 상업지역 같은 데서 자, 합니다. 그럼 오래된 주거지역이나 오래된 상업지역이 하는 이 재개발 사업에 공공재개발 사업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 갖춰라 이 뜻이에요. 첫째는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줄여서 시장군수 등이 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일 것. 자, 그리고 전체 건설되는 자, 세대수, 연면적, 여기서 빼기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빼면 나머지 세대수, 연면적의 50% 이상을 공공 건설 자,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이걸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보자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재개발 사업을 하죠, 주민들이. 예,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하면은 자, 시행자를 시장군수 등으로 정해버립니다. 나라에서. 자, 그러면 전체 세대수 연면적에서 토종 소유자 분양분 빼버리고 나머지 세대수 연면적의 50%를 공공건설 임대주택 등으로 건설해서 나라에다 줘야 돼요. 그럼 나라에서 이 공공건설 임대주택 있죠? 이걸 가지고 자,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재개발 사업에 오래된 주거지역이나 여기에 있는 재개발 사업에 토종 소유자입니다. 낡은 주택가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00세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낡은 주택이 총 2000세대. 자, 그럼 이걸 헐어버리고 여기에 2000세대 같으면 이거 헐어버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자, 30층짜리 아파트 짓는다면은 몇 세대가 들겠습니까? 대충 2000세대 헐어버리면은 여기에 30층짜리 아파트 지어버리면 자, 한 5000세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5000세대 전체 세수가 5000세대입니다. 자, 토종 소유자 2000세대 줘야 되죠.
예, 2000세대 줍니다. 나머지가 얼마요? 3000에 50%, 1500세대는 나라에다 줘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낡은 주택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자, 그러면은 토종 분양분, 이 사람 가지고 10억짜리 했죠? 원래 재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이 10억짜리에다가 여기에 3000세대의 개발 이익이 생겼죠? 이 3000세대 개발 이익 중에 자, 절반 정도는 사업비로 씁니다. 또 절반은 자, 여기에 재개발 사업에 있는 토종 소유자에게 분배를 해줘요. 자, 그래서 각 같은 경우에 원칙대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 이 개발 이익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에다 플러스 해줍니다. 그래서 한 3억 내지 4억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돈이 플러스 되어서 갑이 여기에 34평짜리 새 아파트 신청이 예를 들어서 15억이다, 분양가가. 그러면은 추가 부담 얼마 하면 돼요? 한 1억만 하면 되죠? 1억 해서 입주 딱 한 순간 이 아파트는 얼마? 20억이 돼버려요. 그럼 갑은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개발 이익과 또 자, 입주를 하면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추가 이익까지 치면은 적어도 5억 내지 6억 이상은 덕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5억 이상 되는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겠다? 이거로 달라야 돼. 그럼 갑에게는 추가이익이 안 돌아갑니다. 갑은 그럼 10억짜리만 딱 인정해주고 5억을 또 대출 내야 돼. 대출 안 내도 될 걸 지금 대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개발 이익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몽땅 다 어디서 가져가겠다? 나라에서 가져가겠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아파트 분양을 늘리겠다. 무슨 생각이에요, 이거? 공산주의입니다, 이거. 개인재산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서울에 재개발 사업 하죠? 자동 이익이 다 돼버립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되도록 딱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시장 군수가 주도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사업자 들어가 버리고, 자, 이 공공재개발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주민들한테 통보해버리고. 주민들은 자기가 얻어야 할 개발 이익은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 법이 발표되니까 사업 하지 않습니까? 중단해버립니까? 예, 서울의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곳이 몽땅 다 스톱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토용 소유자에 돌아갈 개발 이익분이 몽땅 다 나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개인에게는 추가로 빚을 더 지우는 거예요. 예. 그럼 사는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를 거 아이가? 그게 더 아이가? 그래 놔갖고 가격 딱 올려놔갖고 난주 또 뭐 때립니까 이게? 종부세 때리죠. 예. 결국은 전 정권이 세금만 걷자는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곳이 일시에 수도 다 돼버리고 사업 안 합니다. 자, 울산광역시에도 안 해요, 지금. 언제까지? 이거 없어질 때까지. 예.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법은 결국은 좋은 법이 아니죠. 국민이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자, 집값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금리만 올려버리면 집값 떨어져 버려요. 예. 무리하게 대출을 내어서 집을 투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 공공재개발입니다. 뭐 특별한 요건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재개발 사업 공공을 하겠다 이 뜻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이라 되어 있죠. 자,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은 밑줄 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게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재건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시행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정비가 필요한 기반 시설은 양호합니다. 자, 여기는 기반 시설 상태 좋아요. 그럼 기반 시설 정비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하죠, 양호하니까. 그리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노불량한 건축물만 정비하는 곳이에요. 건물만 새로 바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기반 상태는 좋고 노후된 불량한 자 건축물, 특히 이 건축물은 공동주택만 의미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을 새로 바꾸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가보면은 자, 기반시설 상태는 양호합니다.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낡은 아파트 단지 있죠. 자,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자, 아파트 단지에서 오래된 건물 헐어버리고 새 건물 짓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있는 재개발 사업보다는 사업기간도 짧고 건물만 바꾸니까. 자, 그래서 과거에 자, 재건축에는 투자를 어떻습니까? 많이 했죠. 예. 낡은 거 얼마 안 주고 샀다가 다시 이제 재건축된 새 아파트를 팔면 이익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옛날 과거에는 투자 조건이 있었어요. 투자 조건이 자, 재건축은 기존 세대 수가 1,000세대 이상 돼야 됩니다. 몇 층짜리로 5층 이하짜리로 1,0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낡은 아파트. 옛날에 우리 주공아파트란 말 많이 들었죠. 그런 아파트 얘기하다. 5층밖에 안 되니까 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 되니까 대지 면적이 넓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증가되는 세대수는 자, 4배수 이상이 증가하면은 재건축으로서 아주 좋은 투자입니다. 그럼 이런 재건축은 서울이든 여기 지방이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자 16평짜리다. 낡은 아파트가 이거 주면은 몇 평짜리로 그냥 바꿔주느냐? 34평짜리로 바꿔줘요. 추가 부담 없습니다. 이거 재건축하기 전에 보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했죠. 예, 이거 주면은 34평짜리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보통 3억 내지 4억짜리로 바꿔줍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정상적인 이 재건축 할 때 19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틈만 나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가서 명함갑니다. 물건 놓으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쫓아가서 사겠습니다. 이건 돈이 확실하죠. 예. 한 건도 못 샀어요. 명함 그래 많이 깔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딱 찍어놨는데 거기에 하도 연락이 안 와서 가서 물었어요. 여기에 물건 놓는 순간 한 사람이 다 샀네. 누군데요?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인데 막 어떻게 알았니 막 놓으면 막 30분 만에 자기가 딱 계약해 사갔거든.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아파트를 40개를 샀어요. 나중에 실제로 부산 그 신문에 났어요. 아파트 한 동을 재건축을 받았죠. 한 채가 아니고 한 동을 받았어요. 한 동을. 예. 그래서 그때는 이거 투자만 하면 돈이 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 재건축이라는 것이 이 좋은 조건 재건축은 전국주 다 했겠죠. 예, 전국 다 했습니다. 예. 뭐 지방에 몇 개 좀 남아 있는 걸 아는데, 자, 지금 그래서 이 서울에도 재건축을 추진하죠. 지금 남아 있는 재건축 중에 최고 재건축이 서울에 엄마 아파트 들어봤죠? 이거 몇천 세대짜리예요. 마지막 한. 여기에 재건축을 지금 엄청 그 열기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엄마 아파트 낡은 거 거래 금액이 수십억씩이에요. 네. 왜 어차피 새 아파트 받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도 재건축을 이제 하자 이래가 조합 만들고 추진하는데 뭐가 발표됐느냐? 고미택이 발표됐어요. 보시면은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재건축 사업을 밑줄 칩니다. 공공 재건축 사업이랍니다. 1번. 자, 밑줄 칩니다.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주택공사 등 갈로 떼놓으시고. 자, 이 법, 자, 그게 25조 2항 재건축 사업 시행자 법 26조 1항 공공시행자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나 재건축 사업의 대행자 이하 다음 줄칩니다. 공공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일 것. 2번, 자, 종전의 용적률, 토지 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 공급할 것. 자, 밑줄 쳐야 될 곳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 공급할 것. 자, 그렇게 줄치고 여기 질문 봅니다. 자, 공공 재건축 사업은 자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이게 돼버려요. 자,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 주택공사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전의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으로 자, 건설 공급하게 되면은 공공 재건축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 위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 건설 공급 하면은 재건축 사업이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여기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자, 이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1000세대다. 자, 낡은 아파트 1000세대짜리를 자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 내가 하겠다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1000세대짜리를 자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수를 많이 늘려야 개발 이익이 많이 써서 도로는 이익이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160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면은 자금 뭐가 된다? 예, 공공재건축이 돼버려요. 100분의 160을 했죠. 예. 그래서 1000세대짜리 1600세대만 대쁘면 이건 무조건 공공재건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공공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토등 소유자에게 줘야 할 거, 분양분, 그리고 개발 이익, 재건축을 하는 개발 이익이 생기죠. 일부는 사업비로 쓰고, 일부는 자, 토등 소유자 개발 이익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개발 이익 중에 토등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할 분배분을 어디다 달라는 겁니까? 나라에서 가져가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발표돼 버리니까 이 아파트부터 만들어낸 조합 있죠? 강제 해산시켜 봅니다. 주민들이. 우리 재건축 안 하겠다.
그냥 올스톱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앞에 공공재개발 사업보다 더 개인 사업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있죠? 이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오래된 주택을 헐어버리고 새 집 지었죠? 네 개발이 생긴대. 내놔라. 도둑놈이죠. 네, 도둑놈. 네. 자기는 10일짜리 투자도 안 해놨고 내가 내 집에 돈을 들여서 새로 지었는데 이익이 생겼다.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토종 소유자가 재건축하자 합니까? 수도 백공입니다. 예.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예. 그냥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개발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올스톱 돼버립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저는 뭐 공공재개발 정도는 인정을 해요. 왜? 공공재개발은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으니까 오래된 기반시설도 파헤치고 없애 바꿔야 되지만 이거는 아니죠. 재건축 사업은. 이걸 왜 공공이 들어가야 되느냐. 내 살고 있는 헌집 헐고 내 돈 들여서 내가 새로 지었는데 네 이익이 생겼네. 내놔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올스톱 돼요. 자,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서울시 아파트 공급 정책은 실패를 해버리죠. 자, 그럼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잘못된 법은 빨리 어떻게 됩니까? 고쳐줘야 되는데 고치다 안 고친다? 안 고치잖아요. 그 정작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곳은 그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공직자를 뽑을 때는 제대로 뽑아야 돼요. 예. 잘못 뽑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참 제가 이 정비법 강의할 때마다 저도 옛날에 재개발 지역 재건축 사업에 일을 많이 해봤고 거기서 또 이익도 얻어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심리를 안단 말이에요. 예. 그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낡은 자기 주택 헐어가 3년 뒤에 새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3년 동안에 그 고생은 집 없이 3년 동안 넘지 여기저기 이사 댕겨야 되죠. 그 고생은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집 헐고 새 집 지어서 내도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 이익은 한 푼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노불량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인데 노불량 건축물의 종류가 자 1, 2, 3, 4 네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시험에는 놓을 수 있는 거는 1번과 4번밖에 없어요. 2, 3번은 출제를 못합니다. 왜 2, 3번 출제 못하느냐? 지문이 너무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대표적인 노불량 건축물이고 2번은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에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이지 않은 건축물로서 밑에 두 가지가 있죠. 이런 조건 다 갖춰야 이 노불량 건축이 되는데 내진 성능이 뭡니까? 예, 지진에 견디는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 자, 1번이나 2번에 해당되면은 이것도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되고 3번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해당되는 건축물일 때 노불량 건축물이 되는데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 2번 기억년 디귿 있죠? 조건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기 곤란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안 보셔도 돼요. 시험에 안 놓을 건데 굳이 또 읽는 사람이 있죠. 예,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보시면은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 기능적 결함, 부실 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두 가지. 자, 1번 보시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인데 20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 여기 경과 연수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건축물을 준공을 해서 지었습니다. 몇 년 지나야 노불량 건축을 본다는 뜻이에요.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걸 경과연수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경과연수가 지금 조례로 정해놨는데 30년입니다. 그럼 살고 계시는 아파트 30년 지났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몇 층짜리에 살고 계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층 이하짜리에 살고 계시는 분은 재건축을 하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20층 이하짜리는 30년이라면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공공이익이 없어야 되죠. 이거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은 이제 결국 국회의원 선거가 새로 국회의원이 구성이 되어서 의석수가 조정이 되면은 제1번으로 없앨 법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가 20층 이상 되죠? 재건축 안 합니다. 뭐 하느냐? 리모델링 합니다. 네. 자, 그래서 20층 이하짜리 아파트는 재건축할 가능성이 있는데 20층 이상짜리는 리모델링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리모델링은 뒤에 주택법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19조 1항 8호 규정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도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자,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자, 다 건물이 다 깨끗한데, 이 한 건물 하나가 딱 흐름아 영폭 싫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건물도 노불량 건축을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정비기반시설 보시면 우리가 정비구역에 있는 각종 정비가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줄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갈로 떼놓으시고. 자,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 공급시설까지만 줄치면 돼요. 대통령이 제한하는 시설인데, 대통령이 제한하는 시설이 갈로 안에 있죠. 녹지, 하천, 공공지, 강장, 소방용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 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주관권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금 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하는데 그 갈로 있는 내용을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방금 밑줄 친 거 있죠?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량,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런 것이 정비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밑에 공동용시설 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줄칩니다.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같은 거. 그 외에 박스는 1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2번에 타가수, 은행이집, 경로당, 노후자시설 같은 거. 자, 이런 시설을 공동용시설이 하는데 이 공동용시설은 위에 있는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죠. 이것도 정비할 때 정비 대상이 됩니다. 새 것으로 바꿔줘요. 시험에는 뭐 놓느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용시설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이런 오죠. 다음 중, 자, 거기에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와요. 1번, 도로. 2번, 자, 국어. 3번, 어린 놀이터. 자, 그 다음에 4번, 자, 공동구.
자, 그 다음에 5번에 어린이집 하면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린 놀이터도 공동용 시설이에요. 예,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어린 놀이터나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것은 정비관 시설 아닙니다. 자, 공동용 시설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문제 좀 나옵니다. 그럼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난중에 이거 몇 번, 시험 칠 때는 몇 번 정도 읽느냐. 한 20번 이상 읽습니다. 수업만 들어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알아. 전부 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뭐, 대지는 지금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 찾았습니까? 예. 자, 토용 소유자는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권리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정비사업에 필요한 동의권 행사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새 건물에 대한 분양받을 분양 권리도 인정이 되는 이런 권리자를 토지등 소유자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정비사업 하는 곳에 가보면은 세입자도 있고,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 각종 권리자가 있죠. 그 사람에게 다 정비사업에서 권리자로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정비사업에 권리자가 되어야 동의권도 행사할 수 있고, 분양받을 권리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토종 소유자, 여기서는, 자, 정비사업별로 누가 되는지 그 범위를 정하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 첫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권리자가 되려면, 즉 토종 소유자가 되려면, 자, 토지 소유자 됩니다. 그다음 건축물 소유자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까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권리자 됩니다. 그럼 전세권자는 안 돼요. 임차권자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자, 그러면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의 토종 소유자는 자,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이걸 동시에 소유하는 자만 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건축물만 가진 소유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자, 토지만 가진 사람 안 됩니다. 건물이 없어서. 자, 지상권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종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 신탁한 자,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위탁자를 토종 소유자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죠. 자, 신탁업자를 뭐라 그럽니까? 신탁업자. 자, 타인의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대신
처리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신탁업자라. 자, 그래서 대신 일 처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합니다. 소형 소유자들 모인 단체인 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 조합의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추진이 잘 안 돼요. 내분이 많아서. 그러면 조합이 해야 할 이 사업을 자 맡겨서 대신 처리해 주는 사람은 뭐? 신탁업자. 신탁업자가 사업한다면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뭘 잘 돼? 안 된다 이 말이지. 원래 조합이 해야 정상이죠. 조합이 제대로 못하니까 여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업자가 사업의 시행자다 하면은 이 사업이 한 번에 문제가 있었구나. 조합이 제대로 추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탁업자가 대신 일 처리해 줬죠. 정비 사업을. 예. 그래서 한 10년, 20년 정비 사업을 다 신탁업자가 대신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보수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럼 누가? 토지 등 소유자 모인 조합에서 줘야 되죠. 결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 일부를 줘야 돼요. 그래서 만일 아파트 뭐 2000세대 만든다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자 줄여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100세대 이렇게 아파트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34평짜리 아파트 받기로 했죠. 그럼 4평이나 5평이 날라가요. 그럼 여러분 4평 내지 5평 값을 물어야 돼요. 자, 이거 대신 일 처리해 주니까.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자격증 따서 중개업을 할 때 이 신탁업자들하고도 여러분이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냐? 신탁업자가 자기 보수로 가져가는 아파트 있죠, 새 아파트. 100세대 이걸 지고 있습니까? 분양시킵니까? 누구한테? 중개 자격증을 가진 분을 뽑아서 대행시켜 봅니다. 중개사 중에 이 분양 대행만 하는 중개사가 있어요. 재밌거든. 하나 팔면 수수료를 얼마 줘요.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줍니다. 예. 그러면 아파트 한참 경기 좋았을 때,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오를 때는 분양 대행사 통해서 아파트 100세대 같은 거 내가 하나 받았다. 내가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는 사람 연락 다 하죠. 다 삽니다. 왜? 아파트 가격이 좋으니까. 그럼 자기는 분양돼가면서 수수료 받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탁업자에게 사업을 맡겼을 때는 신탁업자에게 자신의 토지나 건축을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 하죠. 위탁자를 토종 소유자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박스 안에 1번 줄칩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를 권리자라고 합니다. 여기 밑줄 치시고.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 위치한 줄칩니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치고 밑자에 동그라미.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밑자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가지면 안 됩니다. 재건축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로서 권리자로 인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자, 밑에 토지주택공사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부에 설립된 지방공사를 합친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관 등은 뭐 특별히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어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정비사업의 체계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이거 지금 이 부분은 보실 거 없습니다. 왜냐? 엄청 복잡합니다. 이 정도로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복잡하고 내용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예,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시고.
자, 이제 제5편 건축법을 갑니다. 자, 여기는 건축법은 이제 여러분이 건축물을 어떻게 건축하느냐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에 관한 법이 건축법이고, 여러분 시험에는 7문제가 나오죠. 건축법에서. 자, 그래서 이제 건축법 용어를 자,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에 1번 대지라고 나가 있죠. 자,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칩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까지 줄치고. 자, 그렇게 했어요.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 필지를 하나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고.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대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대지일까요? 대지 아닙니다. 자,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 당장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는데, 전국토의 지금 한 10%가 대지고 90%는 대지 아닙니다. 자, 산지, 농지, 건축 못하죠? 그건 대지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대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인데, 자, 건축을 하려면은 국가에서 건축을 자, 공공운이 적합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건축 관련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서 허가받도록 규제를 해야 돼요. 자, 허가 없이 그냥 알아서 건축하세요 하면 건축 질서가 문란해지겠죠. 자, 그럼 허가받도록 규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대지면 무조건 허가해 준다. 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의 단위가 있어야 된다. 자, 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할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대지 단위가 원칙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자, 하나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하자 이 뜻이에요. 결국은 각 필지로 나눴다는 건 한 필지를 말하죠.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보자. 그래서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준다? 필지별로 해줘요. 자, 봅시다. 여기에 하나의 필지에 건물이 이렇게 짓습니다. 그럼 한 필지에 자를 하나의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가 필요하더라. 자, 예외는 두 가지.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1개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부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예요. 자, 이 네 필지 위에 건축물을 크게 하나 이렇게 짓습니다. 허가 몇 개 받아야 돼요? 원칙대로 하면 4개 받아야 되죠. 건물은 몇 개 짓는데 하나 짓는데 허가 4개 받아라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필지, 두 개 이상 필지에 걸쳐서 건물이 이렇게 크게 하나가 들어갈 때는 이 여러 필지를 몇 개의 대지로? 하나의 허가받는 대지로 보자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럴 경우 있습니다. 자, 이거 한 필지짜리 농지입니다. 자, 이 한 필지짜리 이 농지는 자,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가 아니에요. 자, 그럼 농지 일부에 여기에다가 이런 창고 같은 거 하나 짓고 싶다. 자, 농지는 건축 못 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창고가 들어갈 요 부분을 나는 농지법에 가서 배우는데 농지 전용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 말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더 좋다라는 뜻이에요. 농지 허가 받으면 허가받은 이 부분에 한해서는 창고 같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고가 들어갈 이 부분은 이 전체 필지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자, 이럴 경우 여기에 해당되죠. 한 개 이상 필지 일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자, 대지로 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단 농지 같은 경우 반드시 여기에 들어갈 이 부지에 농지적 허가를 받게 되면은 요 받은 이 부분에 한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지다 하는 것은 건축 가능한 토지인데 자, 대지를 건축을 하려면 허가받도록 규제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그러려면은 허가받을 수 있는 대지다리가 필요한데 원칙은 한 필지다리. 자, 그런데 건물을 짓다 보면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두 개 이상 필지가 하나 이상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뜻이다라고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밑에 박스에 있는 얘들 있죠? 안 보셔도 돼요. 시험에 안 묻습니다. 왜?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 시험은 중개사 시험이 아니고 건축기사 시험. 그런데 보세요. 이거 시험에 물은 적도 없는 걸 요란하게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독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대지는 이렇다.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